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추미애 대표. 제가 먼저 이렇게 운을 한번 띄워야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문제를 좀 풀어야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뭐 국민의당이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국민의당 관계자 비대위원장을 만나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우리한테 사과했다, 청와대는 직접 추미애 대표 언급하면서 사과한 적 없다, 이런 작은 진실 공방 뭐 이런 것이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불신임한 거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간질 전략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얼개라고 보면 맞겠죠. 이 상황에서 현재 정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 초기가 아니어도 당청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 방송 풀어보고 싶어요. 당청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까? 당청 관계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밤에 전화해가지고 연구원에서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29년 이제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서 당청 관계라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이번 세 번째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인데,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집권하지 못했을 때 이제 다른 그 이제 뭐 군부 속제 시절의 당청 관계, 그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제 이때의 당청 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야당일 때 집권 여당의 당청 관계가 있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 당청 관계가 있는데, DJ 때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총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쯤에 가니까 이제 삼홍 문제가 터져서 이제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거의 사실상 출당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청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우리당 때의 당청 관계는 7달마다 한 번씩 당대표가 바뀌면서 당과 청와대는 그야말로 협력이 아니라 경쟁 및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디스할 건가가 이제 한 반쯤은 있었던 그런 당청 관계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당청 관계는 거의 수직적 관계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소위 누나라고 불렀던 그런 정무특보들이 이제 소위 친박 계열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던 거고, 당과 청와대가 이제 수평적 관계인 거잖아요. 그 당 중심으로 굳건하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청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마구 써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당청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 건은 일자리 추경,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안, 인사 문제, 이 세 가지의 그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의 그 기조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국민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단순 범죄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이 음모, 그다음에 딜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촛불 민심으로 등장한 이 정부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그때 벌어졌던 일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느냐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그걸 갖고 악용한 건데,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가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역할론이다고 보는데, 마치 이것을 추미애 대표의 자기 정치를 하고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그 프레임, 나쁜 프레임, 갈등을 부추기는 그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명료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정치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규정을 하냐면, 김갑수 평론가께서 이제 쓴 말이 있어요. 자기 정치 포기하고 대통령을 위해 살신성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김갑수 평론가께서 추미애 대표의 최근에 그런 이제 행보를 놓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당은 무한하다. 저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강조하는 입장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추 대표의 지금은 조금 체면이 구기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지라는 얘기를 듣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는 걸로 이제 당대표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 어떻게 다 말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숙연해지시죠? 제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워낙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셔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권은 흔들려요. 여당의 지도부나 여당의 의원, 그러니까 여당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부에서의 이견, 다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원칙적인 기조를 대외적으로 같이 하면서 내부에 이견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통상 언론이나 또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야 왜 시원하게 왜 여당이 나서서 좀 이견을 얘기하고 비판을 하고 뭐 견인하지 않아. 그게 굉장히 감미로운 유혹이에요. 근데 그 감미로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부가 흔들리고 그 진짜 자기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과거 열린우리당이 흔들렸던 경험이에요. 제가 볼 때 추 대표의 경우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인사 따로 추경 따로 그다음에 장관들을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한편으로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의사, 그 표현된 의사, 그것에 본인이 그것을 100% 동의하든 아니든 그것을 버텨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 자체, 국민의당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어떤 전략이라든가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쭉 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있어요. 현실 정치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번이 정리된 것인데 그 점에서는 현실 정치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렇게 막 급한 속도로 타협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역할도 좀 갈라질 때도 있고 누구는 좀 치고 나가고 누구는 빠져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냐.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그렇죠. 했던 얘기에서 조금 이거 좀 템포가 꼬이는데 해도 그거를 스스로 감수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런 점에 있어서를 저는 비교적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요. 그 이제 우리들 수준에서 하는 그 음모론 농담이에요. 발끈하지 마세요, 두 분. 여당과 청와대가 팀플레이로 일단 추미애가 좀 강하게 화를 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게.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이제 그걸 짰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약간 팀플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론은 정반대로 추미애가 청와대로부터 패싱당했다고 요즘에 전혀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시적으로 조금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좋아하는 프레임의 정치적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당일 때. 그 요새는 조금 이렇게 입장을 달리고 최근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과거에 조순영 의원님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쓴소리? 네네. 가령 이제 그게 전형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잠시에 이렇게 어떤 좋은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근데 언론에서는 쓴소리라고 주장되잖아요. 언론에서는 그게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은 특히 예를 들어 여당에서 대통령과 다른 얘기나 청와대의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해서 하면 굉장히 그걸 띄워주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미로운 유혹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에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유력 주자로 부각됐던 분들이 2003년 초반기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천신정 그분들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고 그런 이제 감미로운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또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게 조금 혹시 흔들리거나 조금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어려우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화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종편 같은 데 나가면 왜 좀 당당하게 좀 건의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서 속으로 그런 얘기가 꿀떡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또 여당으로서의 전체 균형을 바라보는 책무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저는 이번 사안을 풀어온 추 대표의 스탠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대선 직후에 몇 분한테 조금 다른 계기로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무슨 다큐 인터뷰와 관련된 걸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해찬 총리하고 추미애 대표 두 분한테 그걸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안의 경중을 잘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추미애 대표는 의외로 딱 한마디로 당청 관계가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2002년 이후에 뭐 열린우리당, 분당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경험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보면 이번 사안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 추미애, 임종석 갈등이부터 시작해서 뭐 막 때로는 소설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혹여 뭐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 정권이 어려워지거나 대통령이 조금 일시적으로 여론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것을 서포트하고 디펜스하고 버티는 입장에 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더라고요. 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사건이 막 터졌을 때 그때 7월 6일이거든요. 오전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가서 인터뷰하시고 저는 그날 국정원 여직원 재판 이제 재판장 재판 받고 딱 나왔더니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데 검색어를 추미애 검색어를 딱 쳤더니 이제 그 신동호 MBC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전체 이제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제 이 얘기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이미 여러 차례에서 이제 다뤘기 때문에 말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 총리께서 제가 이제 이 국정원 사건으로 재판 받고 무죄가 난다는 걸 알고 미리 이제 일정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을 가서 이 총리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당은 당대표를 뽑았으면 당대표 임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굳건하게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에 있어서 경중, 완급, 선후 그다음에 곧고 선한 정치 이게 이제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경중, 완급, 선후. 근데 이제 다만 추경이 중요한데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총리 공간에서 중진들과 회동하면서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주선하지는 않았지만 또 중진들이 모여서 당대표의 이 발언이 좀 세서 전국을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감 표시 정도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중진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대표가 고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즈음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당과의 이제 이런 그 조율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12시에 이제 오찬을 하는데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무수석이 이러이러한 걸로 이제 제안이 있다. 그때 이제 그 시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규탄대회였잖아요. 2시에 규탄대회를 소집해서 이제 추미애 물러나라 이제 이런 규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12시쯤에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추미애 대표 몰랐냐, 알았냐, 뭐 어쩌냐. 그래서 이제 대표께서 대략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라라고 이제 이미 메모를 했는데 그러고 의총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미필적 고의, 뭐 머리 자른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진위 공방은 마라. 진위 공방은 말고 오전에 본인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지켜보겠다. 딱 그 말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뭐 어디 그럽니까? 저를 막 이제 대표님 직접 코멘트를 따려고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가고 제가 의총의 결과,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이제 국민의당의 의총이 끝날 때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결론 나고 나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랬더니 온갖 소설이 난무한 거잖아요. 뭐 소외됐다, 왕따다, 뭐 배제됐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 전날부터 이제 그 당일날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자기 정치 아니야 이제 이런 거 특히 어저께 제주도의 마지막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가 순회 마지막 하는 날 대표가 어떤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되게 좀 낙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뭐 이제 좀 본인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절제된 말로 어저께 이제 일단락을 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특히 여성 당대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두 분께서는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배려와 이게 여성 정치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제가 뭐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언론이나 지금 국내당이 이렇게 하는 거 뭐 왜 유미 뭐 이런 식으로 막 네이밍 붙여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이런 건 정말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나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 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갖고 근데 되게 치아 때문에 우리 치아 때문에 비롯된 일이 많은데 한 사람의 어떤 선이나 진정성을 믿으면 끝까지 지켜보자는 주의예요. 사건 하나하나 일일비하지 않는데 언론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추미애 패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을 이제 패스하고 당대표 무시하고 지금 국민의당을 직접 정치했다는데 이거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분명히 팀플레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으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무시하고 국민의당이 사과하고 와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건 일단 아닌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최소한 내부 같은 진영 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왜 예전에 그 영화에서 한참 중요했던 그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처럼 가끔씩 보면은 민주 진보 쪽의 분들이 그 사소한 디테일에 매달려 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으켜서 결국엔 큰 걸 다 그르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적폐의 청산 대상인 사람들이라고 봐서 이런 것들을 뭐 추미애 좀 부족한 사람, 뭔가 성급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에 속지 마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저는 요건 이제 바라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 시작을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시작했지만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했던 내부 논쟁 또는 국민적 고민 또는 논쟁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과 국민 대통합의 문제였어요. 정권을 잡은 후에 지금 그거를 좁혀서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적폐청산하면서 통합하지?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개혁하면서 협치하지? 개혁협치의 문제예요. 이게 협치라는 게 그냥 다 봐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시시비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른바 협치 또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상들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눈 감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요번에는 이 사안으로 등장했지만 아마 이후의 진도를 또 나가다 보면 다른 사안으로 다른 건으로 이번 추경과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표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불만이 또 생길 겁니다. 우리 앞으로 협치를 잘합시다. 이번엔 국회 정상화합니다. 라고 했지만 반드시 문제는 또 생겨요. 근데 그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야 이것이 뭐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것이 협치냐 막 이런다고 해서 다 덮어야 되나 하는 문제는 몇 번 이건 되돌이표로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어떤 근본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발생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의 예고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시험일 수도 있는데 대원칙은 첫째, 그 실험대에 선 것이 오늘은 추미애 대표일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개혁적 집권 세력 전체가 대원칙으로서 디테일이 어떻든지 간에 당청 관계를 흔들지 않고 가야 된다는 원칙 하나.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국은 뭘 갖고 하겠어요.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또는 국민의 눈에서 볼 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역사적인 정의의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가면서 협치의 문제를 풀어야죠. 이 두 가지만 딱 일단 갖고 가면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우리가 사안을 갖고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가면서 풀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원칙을 때로는 불가피하게 후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쪽에서 악역을 맡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속으로 삼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뭐 어떻게 이건 정치를 하는 저희 쪽이 감수해야 될 일인 거죠. 국민의당 쪽의 이간질 거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가 가끔씩 우리 방송 들으신대요. 조언 하나 드려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요. 정말로 추미애 패싱 돼버리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야 건재함을 과시해야 여당이 지금 튼튼하게 건재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언론 지상에 안 나올수록 청와대로부터 무시당한다고 계속 이간질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잖아요. 추 대표 5초 단위로 띵띵띵 격려 문자요. 지지 문자. 아, 거의 뭐 어저께 하루 종일 띵 그렇구나. 띵. 힘 많이 받고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까 대리기사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반대 당이나 정평 같은 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저렇게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뭐 추미애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초반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청 관계가 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만 좀 명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원래 뭐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제일 어떤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그쪽에서의 공격수들부터 이렇게 약화를 그렇죠. 시켜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하면서 가야죠. 네. 역사적 교훈이 있다면 똑같은 질서는 반복해서 안 되겠죠.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짧게 하나만 해보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타겟이 지금 추미애 대표를 간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추 대표가 가장 강경하게 싸웠으니까요. 현재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선대위원장도 소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면 요 말은 검찰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번질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면 박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도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36초 통화한 거 지난번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초가 통화한 것이 발견되고 그날 이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이미 이 충분한 물증이 있고 우리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뭐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4월 3일 날 저희 후보 선출 그다음에 저쪽 당의 그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 컨벤션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이 일정 정도 빠지고 뭐 있던 그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온 거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원장님 나오면 여쭤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정치권 내에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슷한 정도 상대당 유력 후보, 더군다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선대위원장이라면. 그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드린 적 없나요? 네, 상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선대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선거팀이라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뿐 아니라 상대도 예를 들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더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통상 이런 정도 사안, 특히나 후보의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워낙 선거 때의 제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자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꽤 오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꽤 오래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더구나 5월 5일 날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사실상 이것이 제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준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인가요? 김인원, 김성호 팀에서 이건 우리 다 검증한 거고 여러분 기자들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조작이라는 게 그 사안 자체를 조작했다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활용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도 되면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죠. 그다음 보고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 사안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저희 딱 보면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상황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황 발생해가지고 저녁 8시에 그 이제 선대위 회의 때 보고를 하죠.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장에 김현희 가 있고 뭐 어쩌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선대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6일 날 이거는 제보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도 고한 거잖아요. 5월 7일, 8일까지. 그러고 나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때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가 직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되기 이틀 전에 박주선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하고도 단순 사건이다라고 꼬리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성호, 김인원 이런 분들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나 진짜 이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일 때는 선거를 치를 때 핵심부에서 사안의 파장, 진정성 여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검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의 베테랑들이라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경우를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많이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쭉 검증을 안 했다면은 참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최소로 봐도 검증이 불명확한 걸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나 박지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사실 맞죠. 상식 벗어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사과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그리고 뚜벅이 유세 하느냐고 24시간 노출이 돼 있지 않았냐. 그 얘기 들으면서 24시간 어떻게 노출이 됐지? 저는 거기서 이제 혐의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냥 툭 치고 예, 넘어갔죠. 툭 치고 갔고 예. 전혀 답할 시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안철수 후보는 이게 최소한 검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었구나 굳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느꼈거든요.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근데 확실한가요? 그 사람 신원은 확실한가요? 체크는 어떻게 했죠? 이런 정도는 바로 후속 질문으로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니멈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찜찜하다면 이거 좀 찜찜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나요? 그다음에 법적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아닐 경우에 네. 법적으로 뭐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그런 등등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사건 과정에서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전 나왔다고 봐요. 선거에 이기면 별 문제 안 되는 사안이고 선거가 끝나면 고소도 취하되는 사안이라는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그들끼리 할 때 요거 믿고 그냥 질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가 고소할 때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마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제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대선 시기에 고소고발 취할 의사가 없냐. 그래서 제가 그 묻는 기자한테 그거 혹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냐. 자유한국당이냐? 일단 아니래요. 그럼 국민의당이었구나. 국민의당이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선이 저희가 5월 9일이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게 거의 2주 후 5월 20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막 들어갈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당해서 그런 거 취하면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때가 이 건이었나 봐요. 제가 같은 당일 때는 박지원 그러니까 전 대표를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미애 대표 공격하면서 국민의당 지도조사 사건이 이렇게 SNS에서 정치하는 거 보니까 사람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비열하다 그럴까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만 SNS를 하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런 분을 우리가 한때 같은 당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인사 따로 추경 따로 그다음에 장관들을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한편으로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의사 그가 표현된 의사 그것에 본인이 그것을 100% 동의하든 아니든 그것을 버텨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 자체 국민의당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어떤 전략이라든가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쭉 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있어요. 현실 정치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번이 정리된 것인데 그 점에서는 현실 정치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렇게 막 급한 속도로 타협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역할도 좀 갈라질 때도 있고 누구는 좀 치고 나가고 누구는 빠져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냐.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그렇죠. 했던 얘기에서 조금 이거 좀 템포가 꼬이는데 해도 그거를 스스로 감수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를 저는 비교적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요. 그 이제 우리들 수준에서 하는 그 음모론 농담이에요. 발끈하지 마세요, 두 분은. 여당과 청와대가 팀플레이로 일단 추미애가 좀 강하게 화를 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게.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이제 그걸 짰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약간 팀플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론은 정반대.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국민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단순 범죄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이 음모, 그 다음에 딜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촛불 민심으로 등장한 이 정부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그때 벌어졌던 일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느냐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그걸 갖고 악용한 건데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가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역할론이다고 보는데 마치 이것을 추미애 대표의 자기 정치를 하고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그 프레임, 나쁜 프레임, 갈등을 부추기는 그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명료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정치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규정을 하냐면 김갑수 평론가께서 이제 쓴 말이 있어요. 자기 정치 포기하고 대통령을 위해 살신성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김갑수 평론가께서 추미애 대표의 최근에 그런 이제 행보를 놓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당은 무한하다. 저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강조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당청 관계가 있는데 DJ 때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총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쯤에 가니까 이제 삼홍 문제가 터져서 이제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거의 사실상 출당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청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우리당 때의 당청 관계는 7달마다 한 번씩 당대표가 바뀌면서 당과 청와대는 그야말로 협력이 아니라 경쟁 및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디스할 건가가 이제 한 반쯤은 있었던 그런 당청 관계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당청 관계는 거의 수직적 관계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소위 누나라고 불렀던 그런 정무특보들이 이제 소위 친박 계열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던 거고 당과 청와대가 이제 수평적 관계인 거잖아요. 그 당 중심으로 굳건하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청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마구 써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당청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 건은 일자리 추경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안
인사 문제 이 세 가지의 그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의 그 기조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추미애 대표. 제가 먼저 이렇게 운을 한번 띄워가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문제를 좀 풀어야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뭐 국민의당이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국민의당 관계자 비대위원장을 만나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우리한테 사과했다. 청와대는 직접 추미애 대표 언급하면서 사과한 적 없다. 이런 작은 진실 공방 뭐 이런 것이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불신임한 거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간질 전략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얼개라고 보면 맞겠죠. 이 상황에서 현재 정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 초기가 아니어도 당청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 방송 풀어보고 싶어요. 당청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까? 당청 관계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밤에 전화해가지고 연구원에서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29년 이제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서 당청 관계라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이번 세 번째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인데,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집권하지 못했을 때 이제 다른 그 이제 뭐 군부 속제 시절의 당청 관계, 그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제 이때의 당청 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야당일 때 집권 여당의 당청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추 대표의 지금은 조금 최면이 구기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지라는 얘기를 듣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는 걸로 이제 당 대표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 어떻게 다 말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숙연해지시죠, 제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워낙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셔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권은 흔들려요. 여당의 지도부나 여당의 의원, 그러니까 여당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부에서의 이견, 다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원칙적인 기조를 대외적으로 같이 하면서 내부에 이견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통상 언론이나 또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야 왜 시원하게 왜 여당이 나서서 좀 이견을 얘기하고 비판을 하고 뭐 견인하지 않아. 그게 굉장히 감미로운 유혹이에요. 근데 그 감미로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부가 흔들리고 그 진짜 자기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과거 열린우리당이 흔들렸던 경험이에요. 제가 볼 때 추 대표의 경우는